안녕하세요, 토치코치입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베스트셀러 식사가 잘못되었습니다. 일본 전문의가 말하는 우리의 잘못된 식사법, 그래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식사가 잘못됐습니다. 요즘 가장 건강 분야에서 핫한 베스트셀러인데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마키타 젠지라는 일본의 저명한 당뇨병 전문의가 쓰신 책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그래도 아무래도 우리나라 비슷한 식습관과 그런 생활 습관을 갖고 있다 보니까 다른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도 좀 적용해 볼 점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 책을 한번 선정해 봤는데요. 우리들의 잘못된 식사법을 이 책이 굉장히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딱 이 주제 정해놓고 이거 한 장, 한 페이지 정도로 이거 이래서 안 좋아 먹지 마, 이거 이래서 좋아 먹어,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어서 좀 쉽게 빨리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크게 이제 목차를 보게 되면은 의학적으로 올바른 식사법부터 살이 빠지는 식사법, 지치지 않는 힘을 기르는 식사법, 늙지 않은 식사법, 병에 걸리지 않는 식사법, 통계 자료가 알려주는 100세 시대 식사법까지 정말 건강과 다이어트, 우리 생활 전반적으로 있어서 식사법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서장부터 확인을 해보면은 인체의 메커니즘을 따르는 최강의 식사, 이분은 이제 저탄고지파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혈당치를 올리는 것 전적으로 탄수화물이고 지방이나 단백질 혈당치를 올리지 않는다. 반응성 저혈당, 즉 만성 피로, 졸음, 불안, 의욕부진, 초조감 등 이런 것들의 모든 원인은 우리가 먹고 있는 설탕에 있다라는 부분이어서 탄수화물, 그 중에서도 나쁜 탄수화물을 줄여야 되고 안 먹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가장 이제 중점으로 가지고서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의학적으로 올바른 식사법을 봤을 때는 저탄고지파라고 하잖아요. 지방은 먹어도 살찌지 않는다라고 딱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지방은 과식하면 변으로 배출되어서 몸속에 남아있지 않지만 반면에 탄수화물은 100% 우리 몸속에 흡수된다. 근데 당연히 지방도 좋은 지방질이어야겠죠.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많이 흔히 착각하고 있는 게 단백질 보충제 같은 경우는 신장을 망치기 때문에 이제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이제 단백질 보충제의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단백질 보충제의 힘을 빌려야 되는 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것들이 단백질 함량이 이제 과도하게 이제 들어오는 거가 있고 이걸 아무래도 인위적으로 우리가 가공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리고 값이 싼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대두 단백 등 좀 안 좋은 양질의 대두는 아닌 것들을 좀 사용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 몸에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전에도 이제 제가 많이 언급했듯이 과일 같은 경우에도 과당, 단당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 좋은 영양소도 많긴 하지만 과다 섭취했을 때는 그렇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혈당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올바른 식사하는 거에서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과일도 그렇게 추천하지 않고 있고요. 근데 올리브유를 굉장히 찬양하시더라고요. 어떤 올리브유를 먹어야 되는지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와인 또한 의외였어요. 그다음에 초콜릿도 이제 카카오 함량이 높은 거를 하시는데요. 이제 카카오 우리 옛날에 막 99% 이런 거 진짜 써서 못 먹잖아요. 맛있진 않지만 그런 거가 몸에 좋긴 하다. 우리가 흔히 먹는 그런 아주 달달한 초콜릿이 아닌, 그다음에 식초를 이용해서라도 이제 우리 몸에 우리 건강을 좀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알려주고 계신데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살이 빠지는 식사법, 즉 이제 다이어트와 관련이 되어 있겠죠. 가장 키포인트는 이제 혈당치였어요. 혈당치를 우리가 얼마나 잘 조절하느냐가 살이 빠지고 안 빠지고의 가장 키포인트다. 그래서 탄수화물 악성도 순위를 나타내시면서 가장 1위는 뭐였냐면 바로 캔커피, 청량음료였어요. 액체는 최악이다. 인간이 본래 갖고 있는 소화나 흡수 시스템에 전혀 맞지 않는, 우리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거가 바로 이제 액체, 특히 음료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말 절대적으로 안 먹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고, 먹는 순서에 있어서 살이 빠지는 식사법이 있다고 합니다. 채소 먼저 먹고 그다음에 단백질, 그다음에 탄수화물, 요 순으로 먹었을 때 가장 키포인트인 혈당치를 좀 더 완만하게 잘 조절할 수 있으니까 이런 순서대로 먹어보자, 이런 걸 제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지치지 않는 힘을 기르는 식사법.
힘이 나야지 우리가 또 일을 하고 다 살려는 게 또 힘 나서 행복하게 살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일은 일단 주스로 갈아 먹으면은 살찐다라는 거예요. 과일 자체도 안 먹지 않는 게 좋지만 액체도 싫어하신다 했잖아요. 과일을 주스로 갈아 먹었을 때 거기 안에 있는 식이섬유나 많은 영양소들이 파괴되기 때문에 갈아 먹지 말자. 반면에 이제 와인이나 증류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혈당치를 낮춘다. 우리가 술이면 무조건 살이 찐다고 생각했지만 레드 와인 같은 경우에는 항산화 작용을 해주는 이제 폴리페놀이나 화이트 와인에도 좀 살을 빠질 수 있게 도와주는 물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한 병, 두 병은 아니죠. 당연히 한두 잔 정도는 괜찮다라고 말씀해주지만 탄수화물이 또 과다로 들어있는 맥주나 청주 같은 것들은 철저히 피해줘야 된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늙지 않는 식사법. 또 나이 들면 이게 점점 들수록 중요하잖아요. 젊어 보이는 것이. 가장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이 포도당과 산소라는 거. 이런 건 많이 알고 계시는데 사실상 노화를 이르게 하는, 우리를 늙게 하는 것도 당과 산소라는 거예요. 당화가 되고 산화가 되는 거. 단백질이나 지질이 포도당과 결합하면은 AG라는 최종 당화 산물이 생성이 됩니다. AG는 이제 단백질이나 지질을 변성하고 세포에 염증을 만드는데, 그래서 우리가 막 안티에이징 제품 막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G를 줄이는 것이 우리가 늙지 않게 하는 가장 키포인트다. 그것으로 우리가 식사법에서는 포도당이 남아 돌지 않게 해야 된다. 그게 뭐냐라는 거면, 예전에는 우리가 그 신석기 시대 뭐 이런 옛날에 농사 짓고 채집하고 이런 시대 때는 우리가 노동을 자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에너지원이 탄수화물이 필요했어요. 근데 요즘 현대 시대는 다 자가용 끌고 다니고 대중교통 그냥 이용하고 앉아서 사무직 형태가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당이 남아 도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가 당을 너무 많이 먹고 있어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당을 충분히 줄여도 상관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잉여의 포도당이 남아돌지 않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조미료 대신에 아까 식초나 레몬을 좀 사용하는 건데, 고온에서 조리하면 조리할수록 이런 AG들이 더 크게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걸 피해줘야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우리가 나쁘다는 거만 들어보지만 HDL, LDL, HDL은 좋은 거, LDL은 나쁜 거, 이렇게만 좀 많이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LDL 중에서도 당화 LDL 콜레스테롤이 있고 산화 LDL 콜레스테롤이 있고, 요것들이 문제다. 그래서 장어, 닭고기, 참치에 들어있는 카르노신이란 거, 이런 것들이 좀 우리의 AG를 줄여줄 수 있고, 비타민 B는 우리 대사를 하는 데서 정말 중요한 거죠. 비타민 B1, 그다음에 비타민 B6 이런 것들을,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근원 식품을 먹는 것이 중요하지만, 저는 뭐 비타민 B 컴플렉스 이런 종합 영양제도 한 개씩 챙겨 먹는 거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콩이나 블루베리, 커피도 뭐 라떼, 까라멜 마키아토 아니겠죠. 당연히 좋은 양질의 그 커피콩으로 추출한 아메리카노나 원두 커피에도 폴리페놀, 항산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늙지 않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콜라겐에서 막 돼지 껍데기 먹고 막 콜라겐 먹고 그러지만, 콜라겐은 사실 먹어도 효과 없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 콜라겐 자체, 콜라겐 덩어리다 먹은 것은 사실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서 모두 흡수되어 버린대요. 그래서 이거가 합성 단계에 필요한 성분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뭐냐? 위에 말했던 그냥 건강한 식품들 먹으면 이 콜라겐들 자연스럽게 합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병에 걸리지 않는 식사법. 우리가 진짜 100번 말하지만 우리 몸 자체 시스템이 이제 건강하게 되면은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 어떤 병균이 들어와도 이겨낼 수 있는 거. 그게 뭐? 면역력을 길러야 되는 거죠. 면역력을 낮추는 애들이 바로 정제된 설탕.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설탕을 진짜, 예를 들어서 우리 단당류 그 빵도 그럴 수 있고, 국수, 면, 그 다음에 흰쌀 이런 것도 모두 다 이런 설탕 종류에 포함이 되죠. 그 다음에 위장에 칠알만 채우자. 포만감 있다라고 우와 배부르다라는 느낌이 들으면 이미 위가 팽창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포만감으로 우리 위장에 7알 정도만 항상 채우는. 그 다음에 딱딱한 것을 입에서 아그작아그작 씹는 거. 액체 형태 자체가 우리가 인위적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1차 소화, 저작작용을 많이 해주고 넘길 수 있는 딱딱한 것을 씹어 먹는 것들이 좋다고 하고, 그 다음에 발색제.
가공육에 아질산염 이런 거 들어있는 것들이 완전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햄, 뭐 소세지 이런 것들, X 그런 것들 가공육 먹지 말자. 그 다음에 뿌리채소 대신에 잎채소. 잎채소 뭐가 있을까요? 상추, 깻잎 이런 것들. 그래서 쌈채소 사 먹는 거 되게 우리 몸에서 면역력 기르는데도 정말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수용성 식이섬유, 다시마, 미역, 해조류, 곤약, 한천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수용성으로 식이섬유를 좀 더 전달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불용성 식이섬유 같은 것들이 이제 대변량을 늘려서 노폐물을 배출시켜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이제 올리브유를 굉장히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또 그냥 올리브유 안 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신선한 걸로. 한번 개봉하면은 빠른 시일 내에 쓸 수 있도록. 그리고 고온에서 달구기보다는 이렇게 위에 뿌려 먹는 형태로 올리브유를 굉장히 추천하고 있고요. 최악의 음식이 있어요. 악마의 음식. 감자칩이에요. 포테이토 칩. 진짜 요거는 우리가 뭐 맥주 한잔 하면서도 감자칩 먹고 뭐 영화 보면서도 감자칩 먹고 하지만 감자에는 그런 전분, 당 지수가 굉장히 높고 거기다가 튀기까지 했어요. 아크릴아미드라는 발암성 물질이 감자칩 안에는 굉장히 강하다고 해요. 이런 발암성 물질 같은 거 먹었을 때 우리의 면역력을 똑똑똑똑 떨어뜨린다. 다음 면역력 올리기에는 바로 체온 올리기가 있습니다. 우리 몸을 항상 좀 따뜻하게 해주는 거. 식품으로는 생강이나 고추 같은 것도 우리 몸속에서 열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몸에 있는 신부 체온 자체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식습관과 생활습관 같은 것들을 병행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죠. 네, 마지막엔 이제 100세 시대 식사법이 있습니다. 우리 또 오래오래 요즘 100세 시대에 살아야 되지만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 아파가지고 빌빌대면서 살지 맙시다. 우리 건강하게 끝까지 사는데, 그래서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댄 뷰트너라는 분이 세계 장수마을 블루존이라는 이런 책을 내셨어요. 조사를 한 거죠, 기자분이. 여러 이제 지역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일본 오키나와 북부 지역에는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이분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시냐라고 이제 봤더니만 첫 번째는 콩류를 많이 드셨대요. 일단은 진부한 건 패스하고 다양한 채소 골고루 먹는 거 중요하죠. 근데 세 번째 있어요. 비탈길을 걸었대요. 그 오키나 북부 지역이 되게 비탈길이 심한 건가 봐요. 그래서 거기를 항상 어른분들도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벅지나 이런 힘도 기르고, 그 다음에 잘 걸어야 되기 때문에 활동량도 생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평생 일을 놓지 않았대요. 거기가 어업이나 농업 이렇게 중노동할 수 있는 지역이어서 계속 100세까지도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중노동은 우리가 장수하는 데 있어서 또 필요한 요소이다. 앉아만 있고 누워있고 60세 은퇴해서 그냥 집에만 있고 이러지 않고 계속 뭔가를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삶에 이제 뭐 보람을 찾는다라는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건강관리에 있어서 멘탈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데, 오키나와 북부 지역에 있으신 분들은 그런 소소한 그런 공동체 커뮤니티나 이런 것도 많이 하면서 삶에서 보람을 많이 얻었다고 하고요. 당연히 건강관리 철저하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위장에 7알만 채우는 과식하지 않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와인을 또 즐겼다고 합니다. 또 내리라 부어라 마셔라가 아니라 하루 끝나면서 그냥 뭐 레드와인, 화이트와인 한 잔 정도 이렇게 즐겼다고 하고, 초콜릿 또 당 이렇게 먹자마자 입에서 그냥 당뇨병 걸리겠다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카카오 함량이 높은 그런 초콜릿을 먹었다고 하고,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의사를 잘 고른다. 그러니까 저명한 의사도 중요하지만 진짜 나를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이 일본 오키나 북부 지역은 특히 10년, 20년 나를 좀 계속 봐주는, 내가 잘못된 그런 게 생겼을 때 빨리빨리 치료해 줄 수 있고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의사분이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 큐의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건 일단 혈당 관리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당지수가 높은 것들, 그다음에 혈당치를 확 올리는 것들, 단당류, 설탕, 탄수화물 이런 것들을 제해야지 살도 빠질 수 있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식사법이다라는 걸 할 수 있고, 가공식품, 인공적인 거, 우리가 자연이 아닌 만들어낸 거 뭐 다 인공적이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음료수가 되겠고, 그다음에 고기 같은 경우에는 소세지나 이제 뭐 햄 종류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봤는데, 보면서 저는 이제 액션 플랜을 한번 세워봤어요. 내가 한번 이 책을 보고 변화해 볼 거, 내가 바꿔야 될 식사법.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는 좀 이거가 이제 고정된 것 같은데 카페 가거나 음료를 마실 때는 웬만하면 따뜻한 아메리카노 아니면 허브티를 마셔요. 뭐 자바치 프라푸치노 뭐 이런 것도 먹고 싶긴 하지만 웬만하면 시키지 않아요. 옆에 있는 거 살짝 뺏어 먹는 정도. 그래서 음료는 내가 뭘 안 사 먹어야지. 카페에 가면은 아메리카노나 허브티를 마셔야지. 이런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고. 아침은 이제 시리얼이나 빵 같은 거를 먹지 않는다. 시리얼도 가공식품이죠. 그래서 최대한 저는 잡곡밥에다가 그냥 다양한 반찬과 쌈을 싸 먹으려고 하거든요. 한식 위주로 가려고 하거든요. 아침도 그렇게 조금 챙겨 먹는 습관을 가져야겠다. 그다음에 기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놀라유, 포도씨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올리브유를 또 쓰려고 바꿨거든요. 올리브유. 그래서 사실 고온에서 또 굽기보다는 올리브유를 위에 뿌려 먹는다던가 그런 식이 좋고, 단백질 보충제 솔직히 저도 있고 간편하게 빨리 먹고 나가야 될 때는 그런 걸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런 거 대신에 이제 간편하게 먹으려 그러면 계란이나 두부 같은 것들 오히려 챙겨 먹도록 해야겠다라는 액션 플랜을 정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간단하게 싹 읽어보시고 내가 바꿔야 될 식사법, 모든 건 아니더라도 요 한 3, 4개 정도는 한번 가지고 가야겠다, 이런 플랜을 한번 만드시고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식사가 잘못됐습니다 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사실 진짜 중요한 게 먹는 것 같아요. 먹는 거가 우리의 수명도 결정하고 건강도 결정하고 살 빠지는 것도 결정하고 삶의 질도 결정하고, 그래서 우리의 식습관에 있어서 조금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이번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용!